브릭스 가족 여러분,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할 아메이 하는 소프라노 송미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저는 사실 강의 준비하느라고 하늘 되게 예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그림의 떡이었고, 되게 이렇게 떨리게 연휴를 보냈거든요. 오늘이 여러분 24절기, 참 그런 거 잘 모르고 살았는데 24절기 중에 추분이라고 합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길이가 같은 날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이 절기, 조상의 지혜로 만들어진 이 절기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가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그리고 뭐 복날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그 계절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잘 그런 거를 잘 못 느끼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은 그 자연이 주는 감사함,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었어요. 제가 오늘 첫 슬라이드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되게 섬뜩한 문구를 사진을 한 장 넣었는데요. 요게 하늘 사진 있네요. 이게 하늘공원, 저희 집 앞이 하늘공원인데 하늘공원의 하늘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속절 없이 정말 우리는 코로나로 다들 우울하고 어디 조금 단골 식당이나 어디를 가보면 굉장히 손님이 없고 막 이런 명동 한복판을 가보면 명동이 완전히 죽음의 거리가 되어 있고, 여기 홍대를 가도 그렇고 이대 앞에는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예 그냥 다 임대 이렇게 나와져 있고, 정말 어느 한 곳 다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은데, 하늘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또 자연이 이렇게 주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키워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위기, 그리고 100세 시대, 청년 실업, 인구 절벽, 대출 금리 인상, 부동산 폭등, 세금 폭탄, 초고령화, 초저출산,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그냥 사업 설명 준비하면서 그냥 문득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개인이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런 키워드들이 내 인생에 정말 직격탄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20대, 30대는 몰랐었던 것 같고요. 한참 지나서 이제 아메이를 하면서 정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저출산, 초고령화, 이거를 제가 키워드를 찾아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 있죠. 출산율이 OECD 국가 1.63명이 평균인데 우리나라가 0.84명이래요. 그래서 한 명당 여자가 가임기 여성이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는 거죠. 1명 이하라는 거예요. 보면 58년 개띠들 있죠. 그때가 막 인구 출산을 장려할 때잖아요. 베이비 부머들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그때 58년 개띠들이 100만 명 이상 됐다고 해요. 100만 명 이상 됐고 2000년대는 출산율이 60만 명. 그리고 2020년에 20년이 지난 지금은 27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8년도에 100만 명이던 출산율이 이제는 5분의 1 거의. 네, 그래서 27만으로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끔찍한 게, 이게 그냥 애를 안 낳나 보다가 아니라 반대로 초고령화는 또 연간 1000명씩 100세 인구들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들이 정말 보면 결국에는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것처럼 일을 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연금이나 그 뭐 의료보험, 건강보험 이런 걸로 그 노인들을 부양해야 될 그 세금 이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20, 30대, 20, 40대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들인데 점점 고령화는 심해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니까 이게 정말 계속되는 악순환인 거죠. 그리고 아메를 안 했다면 사실 저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도 정말 너무나 껑충껑충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값에는 뛰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를 쥐고 있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굉장히 불안한 심리.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진짜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었어요. 저는 사실. 나랑 상관없는 일이구나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 건데 나이가 들고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인 인간이 되면서 저도 이런 것들이 진짜 한 개인의 인생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일이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고민들이 그냥 룰루 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와닿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겠지만 아마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되게 조금 우울하고 무서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소개를 했던 것처럼 아메이하는 소프라노라고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 위에 사진은 저희 엄마하고 저예요. 어떤 연주 끝나고 이렇게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저희 엄마는 저를 올인해서 키우셨어요. 한 6살 때부터 저는 피아노를 쳤었고 피아노 계속 그 전공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고를 가고 음대를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조금 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합창단 같은 거, 뭐 KBS 합창단이나 뭐 YMCA 합창단이나 이런 합창단 같은 거 그리고 뭐 콩쿨 같은 거 이런 걸 나가면서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 음악적인 소질을 일찍 발견해 주시고 그거를 꾸준히 서포팅을 해주시면서 사실은 저희 엄마는 저한테 올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컸고 그러다가 어떤 결혼을 하고 제 나이가 33살에 저희 엄마가 제 나이가 31살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저희 엄마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엄마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고 저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였던 저희 엄마가 없어지면서 제가 되게 멘탈 붕괴 됐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33살에 아이도 있고 결혼도 했고 어떤 나라는 인간, 송미양이라는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 자식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들이 막 붙게 되잖아요. 막 여러 가지 부캐, 정말 며느리, 딸, 엄마, 와이프, 막 이런 여러 가지 부캐들이 막 붙어들는 거예요. 저 혼자라는 사람이었다가 그렇게 되면서 저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인생이 달라지는 거, 경로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포기하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뭐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이인데 그때 저는 굉장히 우울하고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메이를 만날 때가 그 전에 사실 아메이를 만났거든요. 그 전에 저한테 처음으로 온 거는 정숙이었어요. 저희 성당에 친한 언니들이 다 청년 활동할 때 언니들이 다 아메이를 했었어요. 다 아메이를 하셨고 그 언니들이 갖고 온 제품 중에 정수기였어요. 제가 이제 웅땡을 쓰고 있었는데 정수기를 바꿔라. 이제
물이 고인물이 안 좋고 물이 이런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뭐 알칼리 있어야 되고 직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정수기 얘기를 했었는데 언니 나한테는 나는 지금 웅땡을 잘 쓰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뭐 비싸 이런 얘기하면서 렌탈 잘 쓰고 있는데 자꾸 이제 뭐 물에 좋은 물의 조건 뭐 이러면서 이런 물이 좋은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모임에 갔는데 인터넷에 정수기에서 바퀴벌레가 막 나왔다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정수기에서 바퀴벌레가 왜 나와? 이제 이러고 집에 와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저희 집에 그 웅땡 정수기 위에 바퀴벌레들이 정말 이렇게 애기 손톱만한 게 새끼 바퀴벌레들이 한 몇십 마리가 우다다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그 정수기가 이제 습하고 그죠 고인물이고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정수기 안에 걔네들이 집을 짓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조금 전에 아이 분유 타먹였던 그런 물이었는데 이게 정수기에서 이런 게 나왔다 이러니까 얼마나 소름이 끼쳐요. 그랬는데 이게 제가 뭐 정수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듣기는 들었잖아요. 듣기는 들었어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저 교보문고로 갔어요. 그래서 이러고 물에 대한 관련 책을 조금 몇 가지 찾아보게 됐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언니한테 어렴풋하게 들었던 뭐 직수, 알칼리수, 미네랄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아메 정수기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해서 아메 미팅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미팅장 가기 전에 어느 날 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제품을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쓴 게 아메이 정수기였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밤 11시에 아기가 몇 시에 자냐요. 그래서 뭐 11시쯤 돼서 10시, 11시쯤 잔다. 이랬더니 그 시간에 오겠대요, 집에. 그래가지고 띵동 하고 그 언니 부부가 왔어요. 왔는데 그날 밤 정말 제가 이제 아메 얘기는 듣기 싫었고, 그냥 나는 지금 뭐 음악하고 있고, 유학 준비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데, 왜 자꾸 뭔가 다른 그것도 사업이라는 거를 나한테 자꾸 뭘 해보라고 하나, 귀를 닫았었죠. 그런데 그날 밤 들린 게 이게 너가 이렇게 노력을 해놓으면 이게 자산으로 쌓여서 꾸준히 죽을 때까지 나오는 인세 수입, 자산 수입이 된다라는 얘기를 탁 해주는 거예요. 그때 왜냐면 그때가 저에게 인생의 타이밍이었는지 뭔가 정말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어떤 그 시기에 자산 수입, 노력이 쌓인다 이런 말들 이 얘기가 저한테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어. 그러면 제가 뭐 한번 미팅을 가서 알아보겠어. 이러면서 이제 들었었던 게 저에게 첫 아메이 사업 설명이 됐었고요. 그때 뭔진 모르겠는데 되게 흥분됐어요. 되게 흥분됐고 어쩌면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잘할 자신도 내 전공 분야도 나는 사실은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치는 건 아닌 것 같아. 저 말들이 다 진짜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의심이 아니라 막 갑자기 설레고 흥분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저한테 아메이가 어쩌면 나에게 내 꿈을 이룰 수 있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부터 이제 아메이가 조금씩 알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산 수입이라는 거 저는 왜 아메를 선택했을까? 제가 레슨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했었고 그리고 벌써 그게 몇 년이죠? 98년 9년 뭐 그때 98년 7년 IMF 막 이럴 시절에도 저는 원타임에 한 5, 6만 원씩 레슨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어쩌면 쉽게 어쩌면 굉장히 큰 돈을 벌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왜냐면은 20대 초반 20 몇 살짜리가 그렇게 이제 원타임에 그래서 한 달에 뭐 2, 300만 원을 어떤 월급보다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수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사실 되게 중독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노동 수입이 정말 지긋지긋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할 때만 나오는 수입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그 파이프가 굉장히 두껍고 길고 튼튼한 파이프를 정말 만들어서 정말 이게 진짜 아메이에서 얘기하는 그 자산 수입 어쩌면 나한테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레슨을 하고 이거는 정말 레슨을 할 때만 딱 들어오는 그 봉투, 흰 봉투의 마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봉투가 들어오지만 제가 이 흰 봉투가 어떤 마력이 있냐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딱 들어오면 레슨비를 받잖아요. 레슨비를 받으면 들어올 그걸로 백화점 가서 한번 쇼핑하면 사실은 그날 받은 레슨비보다 카드로 긁는 그 돈이 더 많아요. 너무 돈을 그냥 그렇게 하도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임시소득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돈을 그냥 그렇게 되게 쉽게 재테크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가 할 수 있는 그 자산소득은 생각해 보니까 음반을 내는 거죠. 음반 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낼 수 있어요. 내 돈 내산해서. 그렇지만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이게 음원이 발표돼서, 그죠? 그런데 그런 음반 수익이 진짜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건데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자산 수입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정말 철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수입의 형태 중에 분명 뭔가 어딘가에서 돈을 버는 일을 경제생활을 하신다면 이 네 가지 중에 뭔가 한 가지는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거기서 조금 퇴직을 한다거나 조금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이나 전문직으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조그맣게. 그리고는 아메이는 이 사업가 의 분면에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 시스템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정말 돈을 만들어내는 내가 시간과 돈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시간이 있고 그 모든 그것들이 정말 돈을 수익을 창출해주는 그런 사업가의 분면인 거죠. 근데 일반 자영업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딱 그거를 어떤 기준을 하냐면 내가 사업을 한다, 자영업을 한다, 내가 그 자리를 비우면 거기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사업이 아니고 자영업인 거죠. 말하자면 뭐 식당이라거나 커피숍이라는 거나 결국에는 나를 대신하여 뭔가 그죠? 내가 식당에 음식을 하지 않으면 그 식당 돌아가지 않잖아요. 내가 커피를 내리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잖아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시스템이 돌아갈 때 이걸 정말 진정한 사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자산을 이해한 그러니까 아메이를 딱 한다 그러면 얼마 벌어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건물주들이나 임대를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 벌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 건물에서 얼마 들어오세요? 들어온다고 해요. 들어온다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벌어? 아메 연봉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표현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메이는 자산의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 벌어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얼마 들어와? 그죠?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영사업이나 직장 생활은 은퇴가 있고 시간적이 정말 시간이 묶여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하면 시간도 자유롭고 내가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내가 그만하고 싶어도 은퇴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메이 사업의 이런 일인데 저 결국에는 자영업이 잘 되든 직장인으로 연봉이 많든 사업을 잘 되든 결국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사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어떤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메이는 인터넷 안에 네트워킹으로 인터넷 안에 건물주가 되는 거죠. 인터넷 안에 자산을 만드는 거고 사실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 만든다는 그게 다른 거지. 사실은 똑같이 그 자산에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자가 된다. 정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부동산, 주식, 그리고 사업 중에서 탈모 사업 이 세 가지가 진짜 요즘에 키워드라고 저는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업이라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식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종잣돈
종잣돈이 없으면 정말 영끌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어디서도 돈을 정보가 있으면 막 거기 막 밀어 넣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돈이 다 묶였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올인하는 거죠. 그런 종잣돈. 그리고 이게 정말 떨어질까, 집값이 떨어질까, 내가 오늘 샀는데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멘탈, 그리고 그 어떤 타이밍, 그런 것들이 진짜 주식이든 사업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키워드들이 진짜 있어야지만 내가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무식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메를 통해서 진짜 사업을 통해서 사회를 많이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고등학생 자녀둔 50대 부부 사교육비 부담에 매달 마이너스, 노후 준비 하나도 못해, 이런 기사도 있는데 사실 저거든요. 뭐 저 50대는 아직 안 됐지만 결혼 일찍 해서 아이들이 지금 고3, 둘째가 고3이거든요. 그래서 사교육비에 진짜 이제 슬슬 50대 중반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회사도 위축되고 그런데 돈은 계속 들어가고 이런 거에 노후 준비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이건 정말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중산층을 때리는 재산세, 이것도 지금 뭐 공시지가가 올라서 정말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을 내가 그냥 살고만 있었는데 집값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래서 한 달 월급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인 기업처럼 알바 하나도 안 쓰고 정말 본인이 다 하다 보니까 결국엔 돈도 안 되고 본인의 몸은 몸대로 축나고 이런 일들도 저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금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이득이다 하는데 여기 은퇴 나이 65세라고 나와 있는데 뭐 65세이긴 한데 여기 밑에 월 생활비를 250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65세에 필요한 돈이 13억이래요. 250만 원까지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옛날에 어디 사업 설명에서 어떤 분이 해주신 거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부부의 노후에 대한 밥값만 계산한 거예요. 60세 때 좀 일찍 은퇴를 하셨네요. 그리고 부부가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하루 한 끼 식사를 7,000원이라고 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40년 동안 60살부터 100살까지 사는데 6억 1,32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밥값만 7,000원, 7,000원짜리 먹었을 때 그런 건데, 여기 보면 그러면 뭐 커피도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요즘에 뭐 브런치 뭐 내지는 뭐 이렇게 베이킹 예쁜 데 가서 이런 전혀 그런 거 전혀 즐기지 못하고 정말 7,000원짜리 밥값을 먹었을 텐데, 여기 65세에 필요한 생활비를 13억이라고 하면 밥값이 6억이 넘는데 이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이, 약간 현실감이 좀 없다, 이 생활비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어찌 됐건 정말 어떤 은퇴를 하고 은퇴하기 전부터 내가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정말 그냥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이게 그냥 남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거니라는 게 아니라 진짜 미루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것도 참,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를 강남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가 부채 없이 있어야지만 있고, 뭐 월급이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정도의 조건이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 참 진짜 뭔가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거고, 그게 뭘까라는 고민이 진짜 많이 들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참 너무 운이 좋게 아메이라는 사업을 만났었고,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책걸상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하시죠? 연식이 좀 됐지만 저 책걸상 시대 때 우리가 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아이들의 평균 신장도 늘어나고 체형도 바뀌었어요. 체형도 바뀌었는데 책걸상은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척추측만이나 이런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저희 아빠가 이제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아까 인생은 타이밍, 정말 사업도 정말 타이밍이라는 그 아이템의 중요성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사진을 넣어본 건데요. 이때에서 이 밑에 아래 책상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이 99년쯤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제 저희 친정이 부산이고 제가 서울 학교로 와 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8년 뭐 그때 90년대 이제 IMF가 끝나고 친환경이라는 게 이슈가 됐고 신도시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면 학교가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노후된 학교들도 점점 이제 뭐 이렇게 인식의 변화로 되게 인테리어 그리고 학교 리모델링 이런 거에 되게 이슈가 되는 그래서 그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교육청에서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갔던 타이밍이 있었던 거죠. 그 타이밍에 저희 아빠가 저희 남동생이 허리가 아프고 저도 허리가 안 좋았었어요. 디스크가 오고 이런데 그게 이제 여기 아이들이 거의 반 이상 앉아 있는 이 책상의 문제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 아빠가 이 책상에서 이런 높낮이 조절이 되는 이런 책걸상 이런 쪽으로 특허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거가 타이밍이 진짜 맞았던 거죠. 사실은 그 전부터 뭔가 이런 개발을 하셨고 특허를 내셨고 제품화를 시켰었겠지만 정확하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99년쯤 해서 2000년대까지 해서 정말 이 정부 지원의 돈이 이쪽으로 흐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아빠가 이거를 특허를 내셨고 이거에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처음에 선발주자?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거를 시도해서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뭐 이렇게 완전히 대박을 치셨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 그 전에 계속 그런 쪽에 뭔가 시도를 하고 계셨겠지만 타이밍이라는 게 진짜 어찌됐건 지금은 또 정부 사원이 그쪽이 아니고 그 돈이 또 다른 데로 흘러가서 이제 그쪽은 또 약간 사장이 된 거겠죠. 되고, 아빠가 계속 그쪽으로 해서 그때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자고 나면 돈이 들어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는 오래 아빠가 사업을 하셨을 때 기업 대 기업은 어음거래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부도도 나고 막 이러는데 정부하고의 이 지원 사업은 다 현금 거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 타이밍이 진짜 절묘하게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기술만 있다고 해도 그 정부 지원금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았다면 그 타이밍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는 그거를 어렴풋이 저 이제 옆에서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템, 왜냐하면 친환경, 그죠? 신도시가 생기면 학교가 생기고 학교 되면 그 안에 그 모든 뭐 책걸상이나 뭐 사물함이나 이런 안에 부품들 있잖아요. 학교 비품들이 다 새로 셋업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의 타이밍이 진짜 절묘하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업인데 정말 이게 아메이 사업이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 스캘프 뉴트리션 엘사랑 그리고 25% 라이드 그리고 앞에 이제 서미 사님 말씀해 주셨던 바디케어 이런 것들이 지금의 트렌드에 굉장히 타이밍이 맞는 제품들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거를 저는 알아차렸다는 거죠. 이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과 장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메이를 장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죠.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거를 사업이라고 하고 사실 장사는 어떤 물건을 사서 내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를 장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메이는 경영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의 안목을 키우고 경영을 배우는 일이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이에 대한 관심이 확 생겨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알아보기 시작한 것 중에 파는 일인가? 나는 정말 이때까지 노래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것밖에 안 해봤는데 내가 물건을 판다?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는, 그러니까, 중간에 잠시 제가 20대 때,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뭔가 잠깐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샵을 운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그거를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라고 하는 게 그런 파는 일, 장사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아메이의 개념은 내가 제품을 써보고 소비자를 만들고 누군가를 후원하는 일이 이 개념이고요. 파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메이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보너스가 14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 타입 1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품의 매출에 대한 보너스고 13가지가 후원, 누군가를 성장시키는데 포커스 온 된 이 일에 돈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이 매출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때문에 아메이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사실 아메이의 본질은 helping people, 누군가를 도와서 같이 잘 살고 누군가를 그 돕는다라는 거를 우리는 시스템에 조인시키고 그 사람을 후원한다라는 거, 그 사람을 교육시킨다라는 거, 그가 13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일이 아닌 이유가 2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이 위에 고 권석창이라고 흑백 사진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귀신이 물건을 팔았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이 사람이 살았을 때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인터넷 온라인 안에 네트워킹 시켜놨기 때문에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분을 돌아가셔도 이분이 다른 일을 하시든 돌아가시든 부재 시에도 그 매출이라는 게 오르고 그 밑에 파트너들이 다 자기 일로 자기 오너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승진하신 사진이거든요. 이 아래도 매일 말레이시아의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에 죽어서 이분이 나이가 들어 죽은 지 17년인가 16년 동안 그것보다 몇 배의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게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인데 이 아메이가 이분이 생긴 그 수익이 있잖아요. 그 수입을 다 적립을 해놓은 거예요. 매해 적립을 해놨다가 말레이시아를 다 뒤져서 언니하고 뭐 남동생인가를 찾아서 그것도 그죠? 찾아서 이 돈을 다 적립했다가 이분들한테 전달했다라고 해요. 지금도 이분들한테 그렇게 인세 자산 수입의 성격의 그 돈이 계속 이분들한테 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메이는 ABO 파트너라는 우리가 해놓은 일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수익을 회사가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한테, 배우자한테, 자식한테 상속이라는 이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죽어서까지도. 저는 이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판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단편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고요. 아메이는 그럼 무슨 돈을 주는 걸까 했을 때 우리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 아메이에서 쇼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써본 감동을 공유하고 누군가 추천해주고 연결해주는 거죠. 아메이로. 그리고 아메이 사업의 기회를 알리는 일. 이 3가지를 할 때 아메이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치약, 아침에 다 하셨죠. 치약, 칫솔, 샴푸, 세제, 이 모든 제품들을 매일매일 소비하는 소비인데 우리는 소비의 주체잖아요. 소비를 하면 이마트 쿠팡 코스트코에서 쇼핑을 주문을 하면 그 회사들은 수입이 되고 나는 그냥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아메이로 바꿨을 때 내가 소비를 하면 아메이도 당연히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소비가 나에게 다시 수입으로 소비가 다시 나한테 수익이 된다라는 개념이 조금 다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좀 이해를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일반의 유통과정은 생산 공장에서부터 소비자한테까지 오는데 광고회사 있죠. 제일기획, 삼성에서 제일기획 만들고 뭐 이렇게 다 계열사를 만들어서 광고회사 차렸죠. 광고 모델이 하죠. 그리고 대형 마트도 차렸죠, 대기업들이. 그래서 결국엔 계열사를 다 차려서 대기업들이 다 독식하는 이 생산부터 광고 유통 마진까지 전체를 다 대기업들이 장악하는 이런 유통 과정인데 아메이는 1959년도부터 아메이가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하겠다. 우리는 생산은 제품은 정말 잘 만들 자신이 있어. 그런데 이 중간에
직거래를 하는 대신 누군가 광고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계열사를 차리거나 유명 광고 모델이나 마트를 차리는 저기에 쓸 비용을 광고 유통비 35%를 적립했다가 아메이 쇼핑하고 추천하고 연결하고 사업의 기회를 알리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 적립된 금액을 차등 노력한 만큼 분배하겠다, 나누겠다라고 그냥 정한 거죠, 아메이는. 그래서 이게 그냥 이해를 해보시면 일반의 유통과 아메이의 유통이 다른 거예요. 틀리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바로 이해가 됐었고, 그럼 이상한 회사인가? 오늘도 어제도 제가 이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이 유튜브를 2번이나 봤어요. 정말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는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기업가로서의 그 포지션, 역할을 정말 명확하게 하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처럼 단순히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직원들이 저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봉사하는 시간도 근무 수당으로 쳐줘서 정말 보상을 해주는 그런 조금 다른 버전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트프라이즈라고 해서 미술 뭐라 그럴까 미술 오디션 프로그램. 네, 그래서 여기 관람하는 그냥 일반인들이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투표를 해서 정말 대상을 뽑는 그냥 전문가들이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그것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그 평가의 기회를 주는 그래서 이런 아트 프라이즈 그냥 돈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예술로 도시를 일으켜 세우고 그 프라이즈를 통해서 또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런 병원이나 그리고 도서관이나 학교나 이래서 이런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물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 아메이 정신이 녹아있는 그런 기부를 하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정말 이 영상만 제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만 보시면 정말 아메이 야 그거 다 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 정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한국에 없는 부자들 억만장자라고 해서 미국에서 20대 기부왕으로 꼽히는 그런 올랜도 매직팀의 또 구단주이시기도 하고 뭐 이거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런 회사다. 그럼 정말 최고의 회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다단계 회사 아닌가 했을 때 이게 에디슨 공로상이라고 해서 세상에 혁신적인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런데 아메이 창업자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핸델은 93년도에 이미 수상을 하셨고 지금에 와서 앨런 머스크나 그리고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애플의 그런 사람들이 수상을 하는 그런 굉장히 세상에 혁신적으로 기여를 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받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을 받는 그런 창업자분이 이렇게 있는 회사가 아메이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런데 진짜 그래도 다단계 구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메이에 만약에 다단계면 여기 보면 제일 위에 큰 왕관이 있고 작은 왕관, 큰 동그라미, 중간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뭔가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핀이 높다고 하는 나카지마 가오로라고 하신 분이 일본에 계시는데 이분의 조직도예요. 조직도. 그런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버신다고 하는 분이고요. 수입이.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왕관이 있죠. 왕관이 있는데 왕관이 규칙성이 없어요. 그냥 밑에서 중간에서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정말 노력순이라는 거죠. 먼저 가입하고 먼저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노력순으로 어느 포지션에서나 자기가 한 노력만큼의 결과를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정말 선착순이 아니고 아메이는 언제 가입해도 오늘 가입해도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역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남을 이용하는 일이 아닌가 했을 때 스폰서라고 해서 나를 도와주고 시스템에 조인시켜주고 나를 교육시켜주는 후원해주는 분을 스폰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있죠. 여러분들이 있고 그리고 친구 A가 있고 B가 있다고 이렇게 가입을 해서 똑같이 20만 포인트씩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아메이는 제일 늦게 가입해서 여기 20만 포인트가 되면 3%라고 하는 캐시백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20만 포인트를 썼기 때문에 3% 6,000원을 받고 B도 20만 포인트 3% 6,000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초록색 U를 보면 이 세 명이서 쓴 게 60만 포인트예요. 그리고 36,000원인데 밑에 6,000원, 6,000원 두 명의 것을 12,000원을 빼주면 이 U, 여러분의 거는 24,000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일 위에 아무래도 제일 먼저 가입했으니까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 했는데 한번 따져보면 4명이서 쓴 것 중에 이 세 분의 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4명이서 쓴 건 80만 포인트에 6% 48,000원이고요. 이 세 분의 수입은 60만 포인트 36,000원을 빼주면 제일 위에 스폰서의 수입은 12,000원, 당신의 수입은 24,000원, 그리고 A와 B는 6,000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수입이 생기는 거죠. 왜 이럴까? 왜라는 거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스폰서는 20만 포인트 똑같이 소비를 했죠. 소비를 한 번 했는데 광고를 아메이 한번 써봐. 너무 좋아. 라고 한 번 광고를 했고요. 당신은 소비를 한 번 했고요. 아메이가 좋아하고 2명한테 광고를 해서 알린 거죠. 그리고 A와 B는 나는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나만 조용히 썼어. 그러니까 자기가 소비한 거에 대한 6,000원을 받은 거죠. 거꾸로 스폰서가 없다고 해도 이 수입은 똑같고요. 60만 포인트에 36,000원 빼주고 나면 당신의 수입이 24,000원 똑같고요. 위에 스폰서도 없고 U도 없고 다 없어지고 A하고 B가 그냥 아메이로 다이렉트로 거래를 했어도 20만 포인트 3% 6,000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사람의 매출에 대한 어떤 수입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빼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아까 35%라고 유통 광고비를 아메이는 적립을 해놨다가 결국엔 대기업이 가져가거나 어떤 계열사에 줄 돈을 우리하고 나누겠다라는 거고, 이 노력순과 수익의 역전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구조고요. 만약에 여기서 B가 한 10명한테 알렸어요. 그러면은 스폰서 U, A, B 중에 누가 수입이 제일 많겠어요? 그렇죠. B가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노력순이고 아메이 수익 역전이 일어나고요. 누군가를 이용하는 일이 아니고 기회를 알려서 아메이 제품이 좋아. 이게 정말 공정한 일이야. 그래서 너가 노력한 만큼 정말 수입이 무한대로 클 수 있는 일이고 같이 잘 사는 일이야라고 알리는 일이 아메이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설명을 듣고 이 문구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말 그 성공의 기회라는 게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누군가 나한테 준다라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묻지 않아. 조건 없이 정말 꿈꾸면 된대. 성공을 꿈꾸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말 무자본으로 그냥 그 마음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일. 이게 저는 정말 이 문구가 지금도 되게 가슴이 뛰는 문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노후, 그리고 능력 있는 부모, 그리고 여유 있는 자녀, 자식,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진짜 되고 싶어요. 여유 있는 자식이라는 건 돈의 여유뿐 아니라 시간이 있어야 부모님하고도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아메이는 저를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 바꿔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정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께 꼭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아메이의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가 모두 꿈꾸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한번 알아볼게요. 뉴트리라이트 뭐 세계 판매 1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뭐 정수기, 청정기 세계 판매 1위죠. 제가 오늘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캘프 뉴트리션 엘사라고 하는 이 제품이에요. 진짜 저는 20년 동안 탈모를 고민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정말 일주일 사용해보고 그 모든 증상들이 두피에 대한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병원에서도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해결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진짜 5명 얘기하면 3-4명이 관심을 갖는 그런 아이템인 거예요. 정말 치약을 얘기하면 우리 집에 치약 있어. 정수기 얘기하면 오늘 우리 정수기 쓰고 있어. 이랬었는데 엘사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템이 정말 적시 그 타이밍에 우리 아메이가 출시를 해줘서 내 손에 들어왔구나. 나한테 기회가 됐구나. 나한테 내 인생 아이템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정말 가슴이 뛰고 있고요. 아까 이제 바디키에서도 얘기한 그 근테크를 할 수 있는 25센트 라이드. 이것도 정말 시대에 정말 트렌디하게 아메이가 이렇게 개발을 해주는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기 주문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도 소비자 혜택도 늘고 그로 인해서 사업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리 이런 것들을 24개월 동안 정기 주문을 하면 6개월 50%, 12, 18, 24개월 3번 무료로 오는 이런 시스템과 장바구니라고 해서 정말 치약, 세제 이런 아메이 본사 제품뿐 아니라 간장, 고추장, 휴지, 세제까지도 생리대까지도 이런 원포원이라고 하는 점수가 굉장히 낮지만 내가 절대 매일매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제품들로 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이중으로 에이클릭 머니라고 해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에이클릭 머니로 할인받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저는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제품들이 치약부터 해서 이 바디로션, 칫솔, 뭐 세제까지 이런 제품들이 진짜 재구매 베스트 탑 10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이 고급 의류 세제, 재소비자는 누구나 다 써야 된다 하는 이 세제가 이 고급 의류 세제예요. 이제 여름이 됐잖아요. 이제 여름이 사실은 이거는 아마 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작년 여름에 넣어놨는데 올 여름에 입으려고 꺼내면 이렇게 뭐 겨드랑이나 목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누렇게 세탁을 해서 넣어놔도 이 땀때가 올라오거든요. 기름때가. 그런데 이거를 프리워시 뿌려서 고급으로 세제에 담궈놨더니 17,000원으로 정말 1리터에 100회를 사용하자 드라이비가 한 달에 10만 원. 저는 진짜 1년에 한 100만 원 넘게 드라이비를 줄였거든요. 제가 이거 뭐 캐시미어, 울코트 이런 것까지 다 해봤는데 너무 하나도 줄지 않고 너무나 잘 때가 정말 깔끔하게 빠지고 입으면 굉장히 옷이 가볍고 개운한 그런 세제. 저는 이게 진짜 감동이 커서 제 소비자들은 다 이걸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만족도가 높은 세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스레인지 후드를 닦고, 뭐 기름때도 닦고, 그 다음에 뭐 욕실 수전 같은 것도 닦을 수 있는 그런 연마 세정제라서 광을 반짝반짝하게 내주는 건데, 이 가스레인지 후드를 닦는데 아는 저희 친구의 어머님께서 이 후드를 교체하는데 이게 찌들었다고 교체를 해주는데 35,000원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방문해서. 근데 이거 7,000원짜리 연마 세정제면요. 이렇게 뿌려놨다가 밤새 놔두면 이렇게 때국물이 쫙 빠져요. 정말 반짝반짝하게 빠지거든요. 정말 7,000원의 행복이죠. 그래서 이런 세제들, 정말 주옥 같은 세제들, 내가 알고 쓰면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세제들까지 정말 전생에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한번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프링 물 한 잔을 마시고 저는 이렇게 눈도 이렇게 이스프링으로 씻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행복 한아름 휴지를 쓰고 글리스터 칫솔 치약으로 치카치카 하고 저희 달콩이 아침에 파인팹 사려주고요. 그리고 에로시 욕실 세정제 뿌려놓고 욕실도 쓱싹쓱싹 닦고요. G&H 바디워시, 바디로션, 안티 헤어폴 샴푸, 트리트먼트 팩하고요. 그리고 뭐 클렌징으로 세수하고 화장솜으로 닦고 화장하고 세티니크 드라이기로 드라이해서 이렇게 헤어 제품도 바르고요. 바디키로 시키시키해서 아침도 먹고요. 맨즈팩에다가 아미노 한 잔하고 그리고 퀸 냄비에다가 인덕션 잡곡 식사 예약해 놓고요.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텀블러로 이렇게 챙겨가지고 저는 지금 이렇게 줌 미팅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참치 미역국을 끓일까 하다가 형태 북엇국으로 그냥 물만 붓고 햇반에다가 간단하게 저녁도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옥타코사놀의 틴즈팩 XX를 고등학생들은 먹고 그리고 밤까지 야식을 먹는 남편은 메밀 소면이랑 맛간장에다가 저칼로리 국수를 해 먹고요. 그리고 스카이를 매일매일 틀고 있죠. 그리고 인텐시브 세럼을 칙칙 뿌리고 엘사를 쓰고 10분 있고 엘로케어 클리너 청소기를 이렇게 침구를 싹 한번 밀고 구스 이불을 덮고 자요. 이 모든 게 사실 아메이 제품이거든요. 진짜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 그 일 안에 들어있는 그 제품, 그게 나의 아이템이고 내 인생에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스폰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운칠기삼이라고 진짜
내 능력보다 내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탈모는 나이 순이 아니고요. 정말 탈모 시장은 지금 4조 원대예요. 4조 원대에서 대기업들이 지금 뛰어들어서 정말 난리가 지금 뭐 홈쇼핑이나 뭐 이렇게 그 광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탈모에 우리에게 어떤 아이템? 스케이프 뉴트리션, 이거 먹고 바르고 쓰는 이 제품들이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LG 뭐 이런 거, 뭐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광고하고 싶다고 광고를 할 수 있나요? 우리한테 그런 판권을 주나요? 없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이게 정말 한번 광고해봐라. 의료기기를 등록을 해도 우리 거에 반도 안 되는 것들도 의료기기 등록해가지고 그거를 막 대리점에서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보다 훨씬 좋은 스펙에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메이 ABO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정말 아메이가 이렇게 적시에 이런 제품들을 정말 훌륭한 제품 아이템을 연결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한 그래서 진짜 여러분 나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탈모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얘기하고 알려야 되는 거죠. 알려야지 니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휠체어 끌고 안 다니고 이렇게 뭐 바디빌더까지는 아니지만 건강한 근테크를 해서 25센트 라이드로 정말 건강을 찾을 수 있는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메이 안에서 저 스스로도 준비하고 그걸 알리고 그게 내 사업의 아이템이 된다라는 게 진짜 지금이 타이밍이고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작년 8월에 역대 최고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어느 한 곳, 어느 분야 한 곳이 다 된다고 하는 업종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지금 아메이 매출은 계속 이렇게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 요번에 9월 달에 10일도 열흘도 되기 전에 500억 원의 매출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엘사의 그 위력이 정말 아이템 하나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를 여러분 진짜 그게 타이밍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 효과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냥 증명, 검증 되어 있고요. 진짜 많이 알리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정말 그 다음은 정말 한 확률 80% 100%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알려주시고 이게 그 SCI급 논문으로 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다 검증이 된 이미 소비자들은 그래 아메이가 만들면 최고로 만들었지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제품이니까 정말 여러분들한테 인생 아이템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다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세 분은 나오더라고요. 그 세 분들 다 가입만 하기도 하고 치약만 쓰기도 하고 그냥 장바구니만 하고 하기도 하고 액티브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더블엑스만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 나도 이게 뭔가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알아듣는 분들 세 분이 또 그분들이 소비자들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 9% 정도 하는 분이 세 분 계시면 이 9% 하시는 분들은 한 15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 세 분들을 도와서 시스템에 조인시켜서 교육하고 도와서 저는 15%가 되면 연간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브론즈 빌더라고 해요. 세 그룹을 이렇게 성장시켰다라고 해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치약 세제 샴푸로 했을 때는 정말 이 일의 양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 엘사나 25센트 라이드로 한 분씩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이분들이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많은 아메이 아이템 제품으로 연결돼서 그 다음에 생필품 전생에 죽을 때까지도 써야 되는 그 생필품 브랜드 체인지를 하나씩 하시면 얼마든지 이 6%의 세분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드는 게 엄두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 수입도 정말 이게 그냥 버는 돈이 아니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자산에서 들어오는 돈이 안정적으로 된다고 치면 오피스텔 4억 정도의 월세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브론즈 빌더가 내가 돼봤는데 내 파트너들도 브론즈 빌더가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거죠. 세 그룹의 브론즈 빌더 100만 원에서 연간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고 또 제가 주변에 쭉 알린다 보면 제가 SP라고 해서 1000
1000만 볼륨을 넘는 시점이 와요. SP를 한 번 하면 1000만을 한 번 하면 SP가 되고요. 1000만을 3번을 하면 GP가 됩니다. 그런데 1000만을 6번을 꾸준히 안정화시켰다고 만약에 이거를 스트레이트라고 그러니까 9월 달부터 9, 10, 11, 12, 1, 2 해가지고 했다고 쳤을 때 플래티늄이 되면 연간으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입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오늘이 이제 9월이잖아요. 9월 달부터 8월까지 아메이 회계연도가 9월부터 8월까지 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다고 했을 때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일시불 640만 원까지 해서 정말 어마무시 그러니까 연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금 시작하셔도 얼마든지 올해 내년에 이런 수입에 뭘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감히 말씀드리는데 엘사와 25센트 그리고 아메이의 또 다른 그 전생에 쓸 수 있는 그 생필품들이 백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진짜 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1000만을 하는데 제가 1000만을 하지 말고 이제 파트너들의 1000만을 돕겠다고 하면 이 파트너들이 3분이 1000만을 하고 플래티늄이 되면 제가 에메랄드가 되고요. 이 파트너들 Q라고 하는 이분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 그래서 연봉이 4, 5천 정도 되시는 분들이 3분이 되면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연봉이 1억이 넘고요. 에메랄드만 돼도 7천에서 8천 정도 정말 너무나 행복한 그런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필품 쓰고 알리고 이런 정말 그냥 진짜 쓰기만 했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정말 이게 사업의 아이템으로 되면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거가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 온 것 같고요. 우리가 저희 지금 고 크루즈라고 해서 3주년 계획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 2021년 9월인데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우리에겐 엘사와 25센트 그리고 정말 주옥 같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결단하셔도 플래티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세 분의 파트너를 100만 원 정도씩 벌 수 있는 BB로 만들었다고 치면 내가 그분들이 또 비전을 보고 그 다음 해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꿈꾸시는 그분들을 또 성장시키면 에메랄드가 되고 그 다음 해에 그분들을 파운더스 플래티늄 3분으로 만들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는 정말 이런 3주년 계획을 지금 브릭스에서는 진행하고 있고 오늘 시작하고 오늘 이거 처음으로 들으신 분들도 결단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렇게 확장되는 이 구조에서 여섯 명의 파트너를 다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될 수 있는 분들로 키워 계시면 도와주시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1억 5천에서 1억 2천 수입이 정말 어마무시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정말 나도 이 시스템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첫 단계 브론즈 파운데이션부터 나는 쭉 알려야 돼. 쭉 알리다 보면 한 3명은 정말 나하고 동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분들을 도와서 브론즈 빌더로 키우고 또 애용자 네트워크를 늘려서 진짜 아메이의 1억 원의 소득은 그냥 나의 연봉 버는 일이 아니라 20억, 40억에서 나오는 자산 가치로 정말 들어오는 잠잘 때도 들어오는 자산 소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Q라고 하는 자기 오너십을 가지고 정말 갈 수 있는 이 파트너들은 시스템에 조인시키고 정말 나는 계속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를 키워내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알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 사업은 저도 제 파트너도 오늘 나오는 오늘 여기에 처음 들으신 그분도 정말 내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마음을 먹으면 이게 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 사업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고 진짜 내 능력은 너무나 작지만 각자의 오너십으로 정말 크게 키울 수 있는 내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를 6명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만들면 저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돼서 2억의 연봉이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분들을 성장시켜서 다이아몬드 2조와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또 성장시키면 10점이라고 해서 이 점수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3억 5천. 이렇게 수입이 그 끝도 없이 제가 지금 꿈꾸는 게 수석 다이아몬드라서 여기까지밖에는 제가 안 썼는데요. 정말 끝도 없이 우리 그룹의 가장 핀이 높으신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최윤영 서정원 사장님은 15억이 넘는 그 이상의 수입이 되시는 분들까지도 가능한 무한한 수입이 가능한 일이고요.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결국 상황에 맞는 지식을 제대로 공부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만이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이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빠르게 도태될 것이고 변화에 적응한 사람은 예전보다 더 큰 경쟁력과 사회적 영향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책에서 제가 보고 되게 와닿아서 나누고 싶었는데요. 지금 시대가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개인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우리 개인이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이슈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이슈들로 내 인생이 정말 직격탄을 맞는 그런 일인데 내 정보, 내 능력, 내 안목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메이라는 회사를 믿고 브릭스라는 그룹과 이 정말 20년 이 노하우를 아메이의 이 역사를 믿고 아메이 회사를 믿는다면 정말 이 위기가 여러분들한테 꼭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싱가포르 영상, 지중해 크루즈 영상을 제가 지금 기술의 부족으로 영상을 공유하지 못하지만 정말 3년 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지중해 크루즈를 가는데 열심히 달려온 나에게 주는 선물이고 그리고 지중해의 7070을 향한 70주년을 향한 아메이가 바람이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잖아요. 아메이가 밀어줄 때, 바람이 되어줄 때 우리는 정말 순풍에 돛달고 정말 가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꿈이 있는 여자는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저는 아메이 하는 소프라노로 제가 뭐 또 나누지 못한 얘기들도 있지만 앞으로의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거를 꿈꾸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정말 여러 성당을 가서 정말 이렇게 음악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라노, 그런데 앞에 꼭 붙죠. 아메이하는 소프라노로 그런 삶을 살고 싶고요. 앞으로. 그리고 정말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남편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그 캠핑카를 가지고 미국 횡단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 그런데 뭐 미국이 아니더라도 한국도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런 되게 자유롭게 뭔가 내 인생을 사는데 아메이가 정말 그런 백업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 아래 사진은 여기 이태리 산타세칠리아 음악원인데 이 음악원은 아마 나이가 들어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옆에 어디 음악원에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머지 않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여기 파트너들과 같은 형제 우리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과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예전에 저에게는 사람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이 정말 행복하다는 거를 아메이를 통해서 알게 됐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고 함께 뭐 먹고 함께 하는 거에 정말 요즘에는 제가 그 가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로 꼭 같이 함께 성공하고 싶고요. 그래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함께 같이 잘 사는 세상을 아메이를 통해서 저는 이뤄가고 있고,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저는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아메이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였고요. 정말 추석 연휴 이제 9월 달도 마지막 얼마 안 남아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결단하셔도 혹시 지금 이번 달 조금 부족한데 고전하셨는데 하셨던 분들도 지금부터 꼭 목표 놓치지 마세요.
늘 마지막 3일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